다이너마이트 김종희 회장이 창업한 한국화약 주식회사는 화약 국산화를 시작으로 1960년대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 지병을 앓고 있었던 김종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이었던 김승현이 그룹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그룹을 물려받았지만 그래도 김승현 회장이 다른 여러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기업 규모를 꾸준히 키워나갑니다. 재계순위 10위권까지 끌어올리죠. 그런데 1990년 한 사건으로 인해 40여 년간 써온 그룹 이름을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한국화약그룹이라는 이름도 단순하지만 뭔가 세 보이고 남자다워서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룹명을 바꿨겠죠? 한국화약그룹이 하나그룹으로 바뀌게 된 사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체 스토리는 다이너마이트로 시작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에너지 산업과 우주 산업으로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재계 서열 7위 한화입니다. 창업주인 현암 김종희 회장과 화약의 인연은 1942년 그가 조선화약 공판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세운 회사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약을 공급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김종희 회장은 화약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화약에 뜻이 있어서 회사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이런 그를 화약에 빠지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마스모로 이사라는 사람인데요. 김종희 회장은 당시에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김종희 회장이 마스모로 이사 집에 놀러가면 화약이 근대산업 발전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노벨이 어린 생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줬대요. 심지어 1944년에는 마스모로의 추천으로 생산부 다이너마이트계 계장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마스모로는 김종희 회장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약계에서 입신하려면 보다 많은 화약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워라. 네가 장차 화약회사 사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테니까. 이쯤 되면 진짜 마스모로가 김종희 회장을 대놓고 밀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계장으로 승진한 김종희 회장은 여러 공장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다이너마이트 생산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화약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우리나라에는 광복이 찾아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떠나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김종희 회장을 지배인으로 승진시켜요. 회사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방정국에서 간신히 회사를 유지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6.25 전쟁이 터지네. 김종희 회장은 화약과 가족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미군정이 조선화약공판 주식회사를 민간에 판다는 공고를 냈고 김종희 회장은 감정가 23억짜리 이 회사를 삽니다. 직원에서 사장으로 자체 승진시킨 거죠. 그렇게 사들인 조선화약공판 주식회사는 한국화약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인천에 있는 화약공장을 복구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약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에 신한베아링공업과 한국화성공업, 해평물산을 세우고 제일화재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도 진출했고요. 미국 유니온오일과 합작해 경인에너지라는 회사도 만들면서 당시 정엽계 양대 산맥이었던 대한석유공사와 호남정유에 도전장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는 관광업까지 진출하면서 다이너마이트밖에 모르던 바보 한국화약그룹은 15개의 기업과 학교까지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화약그룹의 흑역사로 불리우는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 건강이 악화된 김종희 회장은 3년 뒤인 1981년 앓고 있던 당뇨와 신부전증의 악화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남이었던 김승현 현 하나그룹 회장이 29살의 나이로 그룹을 물려받는데요. 기업을 물려받은 김승현 회장의 시작점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회사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김승현 회장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취임 이듬해에 오일 쇼크 여파로 어려워진 한양화학, 한국 다우케미칼 경영권을 인수하고요. 한양 유통을 사들여 명품백화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 기틀을 탔죠. 그러던 도중 한중 수교가 이뤄진 무렵인 1990년 기업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이 한국 기업의 베이징 사무소 설치를 허가하고 그해 11월에는 한중 양국이 무역관계 개설에 합의합니다. 이때쯤 한국화약그룹도 중국 진출을 위해 밑판을 깔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중국 출장길에 오른 어느 날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도착한 간부들을 중국 정부의 환영단이 반겼고
이후 환담을 위해 귀빈실로 가게 됐는데 이 방안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간부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그 플래카드에는 환영, 남조선, 파집단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그룹 영문 명칭이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인데 이걸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코리아는 남조선, 익스플로시브를 폭약, 그룹을 집단으로 번역하면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사실 중국만 이런 건 아니었던 게 서구권에서는 그룹 영문명을 보고 응? 웬 테러 집단이야? 라고 하면서 해석한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김승현 회장은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한국화약그룹의 이름을 조금 줄여서 한화그룹으로요. 사실 이름을 바꾸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화약그룹은 다이너마이트만 만들던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새 옷을 입은 한화그룹은 신도가 생명을 인수하며 보험업계에 진출하는 등 대기업으로의 모양새를 확실하게 갖추기 시작했고 김승현 회장 취임 후 약 40년 동안 매출이 44배 늘면서 재계 서열 7위의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김승현 회장은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70세 칠순입니다. 이에 한화도 슬슬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승현 회장에게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아들 중 경영 승계와 관련해 가장 돋보이고 있는 건 장남 김동관인데요. 김동관이 사장으로 있는 한화솔루션은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지난해 3월부터는 그룹의 우주 사업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한화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태양광, 그린 수소 에너지, 우주 사업,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핵심 사업에 김동관 사장을 모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룹 차원에서 그를 이뤄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 둘째나 셋째는 한 번씩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 반면에 첫째는 이렇다 할 사고를 친 적이 없으니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김동관 사장이 차기 한화그룹 오너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동관 사장을 뺀 두 아들들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남 김동원은 현재 한화생명 부사장을 맡고 있고요. 승마 선수로도 유명하죠. 삼남 김동선은 작년 한화호텔앤리조트에 상무로 복귀했죠. 이렇게 차근차근 3세 경영의 기반을 순조롭게 닦고 있는 한화그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더욱 궁금해집니다.